기록을 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 1분 남았네요. 지금 요즘 전국적으로 한국뉴스킨 사업자들한테 지금 인기가 있는 그 행사가 김치한 사장이 주관하는 몸깨달, 아주 전국적으로 지금 선풍적인 인기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서 다 몸깨달을 통해서 새로운 소비자, 새로운 사업자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안착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몸깨달 체험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각 지방에서 또 몸깨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서치를 하셔가지고 참가해 보는 것도 이제 괜찮을 듯 합니다. 7시 이제 주민문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목표에 집중하는 그 처세술 진평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하겠는데, 이 진평이라는 사람은 처세학의 원조로 꼽히는 사람이에요. 처세는 이 사람처럼 해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이 진평은 굉장히 가난한 집안 사람이 아주 가난하게 살았어요. 형하고 형수하고 이제 진평, 이렇게 세 식구가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근데 이 진평은 이제 책 읽기를 좋아하고 뭐 사람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형이 이 진평의 자기 동생의 이제 그 재주를 알아보고 너는 공부만 해라. 내가 농사를 져서 너의 공부 뒷바라지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진평이 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혼기가 찼는데도 뭐 결혼을 못 하는 거죠. 가난하다 보니까. 뭐 책을 좋아하고 포부는 큰데 환경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뭐 음치고 자기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부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나의 그 미래를 펼칠 수 있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부자가 되기를 이제 목표로 정합니다. 근데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이 뭐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면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그 인근 지방에 5번이나 시집을 갔는데 5번 다 남편이 일찍 죽어서 5번 결혼을 실패한 그런 부잣집 손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잣집 손녀를 그 부잣집 손녀가 결혼만 하면 다 남편이 죽어나가니까 결혼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평이 부자 되기를 목표로 삼고 그 부잣집 손녀하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부잣집의 그 손녀의 할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눈에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손녀 사이가 될 수 있을까를 설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장례집마다 가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제일 일찍 가서 그 장례집에 뭐 수발을 다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느냐면 그 부잣집 그 할아버지가 동네마다 이제 다 그 장례식장에 올 텐데 그 사람 눈에 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눈에 듭니다. 그래서 그 부잣집 할아버지가 내 손녀 사익감으로 진평을 점지를 해요. 그래서 부잣집에 손녀 사이가 되면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해결이 되니까 인근 사람들하고 많은 교류를 통해서 사람도 많이 사귀고 그래서 자기의 이제 야망을 꿈을 하나하나 이제 갖춰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목표를 딱 세우면 그 목표에 굉장히 집중했었던 인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처세의 달인이고 굉장히 그 야심과 포부를 위해서 자기 수련을 계속했던 사람이 책도 읽고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래서 진평 분육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부자가 이제 일단 부자가 됐죠. 뭐 부잣집 사이가 되면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자기의 재력으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그 인근 지방에서 조금 이제 명망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에서 제사를 하는 것을 진평한테 주관을 시켰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이제 그 제사 음식들을 나누는 일이 있는데 그 나누는 일을 굉장히 어, 아무 어느 누구나 다 수긍할 정도로 불만이 없게 고기를 나눈 거예요. 그 제사 음식 고기를. 이게 이제 진평 분위기라는 고사성어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죠. 진짜 공평하게 잘 처리를 하는구나.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이제 진평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마을 제사의 음식을 아, 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평 불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능력은 한 나라의 승상을 해도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를 못 알아준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야망도 더불어 이제 거기에 나타낸 거죠. 그래서 진평이 굉장히 그 제사 음식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불평불만 없이 다 나눠 가질 수 있도록 나눴다라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시황의 진나라가 망하고 민중 동기가 일어나면서 유방과 항우가 싸워서 항우가 이긴 그 요 시대에 그 영웅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뵀던 토사구팽의 주인공 한신장군, 그렇죠? 한나라를 세운 유방. 오늘 배우는 이제 진평이라는 인물. 그다음에 유방의 그 장자방, 장량 아주 뛰어난 참모죠. 이 진평이 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진평 역시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울 때 처음에는 항우 쪽에 그 참모했었어요. 근데 항우의 그 편협된 마음, 자기 항씨 친척들만 중용을 하고 일반 신하들은 조금 중용을 안 한다라는 것은 그 항우의 편협된 마음을 읽어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이 사람 밑에서는 내가 클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고 항우한테서 받은 모든 보물을 다 내려놓고 칼 한 자루만 차고 한나라 유방한테 이제 가서 참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이제 강을 건너는데 이제 이 나룻배 사공들이 뭐 칼 한 자를 차고 좀 기품이 있어 보이는 사람 진평이 탔는데 분명히 저 사람 금은보화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진평을 죽이고 그 금은보화를 자기네가 차지할 계획을 세웁니다. 나룻배 이제 그 사공들이. 근데 이 진평이 그걸 눈치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뭔가 보물이나 이런 게 있음직하니까 나를 죽이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뭐 이런 걸 빼앗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채요. 눈치가 10단이죠. 그래서 그냥 옷을 훌훌 벌어요. 아주 그냥 완전 나체를 한 다음에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나체를 한 다음에 그 나룻배 사공들하고 같이 노를 져요. 그러니까 진평을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려고 했던 그 거룻배 그 사공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그래서 눈치가 굉장히 빠른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근데 지난주에 배웠듯이 유방과 항우가 싸울 때 한신이라는 유방의 장군이 이 북쪽으로 해서 북쪽 나라를 다 점령을 해요. 유방은 매번 싸울 때마다 항우한테 지는데 유방이 북쪽으로 보낸 유방의 부하 한신은 매번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방이 항우를 제압하고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한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계기는 뭐냐면 한신이라는 장군이 백전백승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한신이 점령한 이 땅이 유방의 땅, 항우의 땅보다도 더 컸었어요. 그래서 이 한신의 참모 괴철이 독립을 해라.
유방, 항우, 한신 이렇게 중국을 3등분하면 안정될 것이다. 서로 전쟁도 안 하고. 그건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배웠잖아요. 근데 한신이 이 개철의 천하삼분직의 그 계략을 며칠 고민하다가 쓰질 않아요. 그래도 유방에 내가 부하인데 어떻게 배반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이 시기에 이제 한신이 배반을 할 수는 없다고는 하지만 유방한테 살짝 좀 이렇게 좀 비꼬는 자기 마음을 나타냅니다. 뭐냐면 내가 이렇게 천하 삼분지계에서 삼분지계로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나를 가왕을 시켜달라. 가짜왕. 그렇죠? 이 북쪽 지방에 임시왕을 시켜달라고 유방한테 사신을 보내요. 유방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전쟁하라고 군사를 내줘서 대장군을 시켜서 보냈더니 백전백승에서 땅을 많이 차지했다고 자기를 왕을 시켜달라는 얘기니까 얼마나 분하겠어요. 배반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노발대발 하는데 이 진평이 유방을 워워합니다. 그렇게 노발대발하면 한신도 감정이 상할 것이다. 나는 충성을 다하려고 개철의 천하삼분직에도 거절했는데 그냥 가짜 임시로 왕을 한번 시켜달라고 딱 자기 마음을 표현했는데 그걸 갖고 막 네가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한신은 그걸 빌미로 진짜 배반을 할 거다. 그래서 진짜 천하삼분직에 세 나라 독립을 하는 것으로 배반의 길로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신을 칭찬을 해라. 그리고 워워 시킵니다. 유방. 유방이 생각해보니까 진평이 한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한신이 배반하면 자기는 뭐 한신 땅보다도 더 춥고 항우한테는 백전백패하고 있고 뭐 자기는 망하는 길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진평의 그 책략에 의해서 한신에게 칭찬을 합니다. 야, 가짜 왕이 뭐냐? 이렇게 많은 땅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땅을 차지했는데 가짜 왕이 뭐냐? 진짜 왕을 해라. 그 진짜 왕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한신이 유방이 나를 그래도 인정하는구나. 그래서 이 한신이 천하삼분지계의 꿈을 버리게 된 계기가 이 진평의 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한신은 나중에 토사구팽 유방한테 잡혀서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한신이 이제 이 초나라 항우가 가졌던 땅을 유방으로부터 받고 왕이 돼요. 초나라의 왕이 되는데, 근데 계속 이 한신은 이 중국에 자기가 천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방은 백전백패했고 자기는 백전백승해서 결국 한나라가 이 중국을 통일하게 된 가장 큰 공신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늘 유방을 좀 깔보는 게 있었어요. 유방이 한신한테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나는 몇만의 군사를 거느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유방이 한신한테 묻더니 한신이 10만 명을 주공은 10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장군입니다. 그럼 한신 너는 몇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느냐? 저는 다다익선입니다.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 1000만 명을 줘도 나는 거느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군입니다. 그 얼마나 유방을 깔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 항상 이 한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한신이 이제 배반할 기미가 있다라고 누가 밀고를 합니다. 유방이 대노해서 이제 한신과 전쟁을 하기로 결심을 해요. 그때 진평이 또 계책을 내요. 진평이 유방한테 뭐라 그러냐면 지금 한신 장군하고 비교해서 유방 당신이 전쟁 술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유방이 아니다. 한신이 더 잘한다. 그럼 한신이 갖고 있는 부하보다 당신이 갖고 있는 부하가 더 전투력이 좋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한신 장병들이 더 전투력이 좋다. 그럼 지금 전쟁을 해서 이길 공산이 없는데 왜
전쟁을 하려고 그러느냐. 근데 이 한신이 모반할 것이다라는 그 첩보를 유방한테 보고한 사람인데 누구까지 알고 있느냐? 지금 나만 알고 있다. 그러면 한신하고 전쟁을 선포할 게 아니고 그냥 유방 당신이 선자니까 이 초나라 변방에 사냥 여행을 가서 이 인근의 왕들을 초대를 해라. 그러면 다 사냥 그 파티에 다 올 것이 아니냐. 그때 한신도 몇 명만 데리고 올 텐데 그때 그냥 한신을 잡으면 된다. 이런 계책을 내요. 그래서 유방이 그 진평의 계책에 의해서 사냥을 가는 것처럼 이 초나라 근처에 가서 이 주변 왕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한신이 이때 몇 명만 데리고 사냥에 참여했을 때 잡아요. 잡아가지고 이 유방의 한 나라로 압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나라 왕을 패하고 그냥 자기 눈앞에 하나의 신하로 놀고 먹게 하는 그냥 신하로만 둬요. 그러니까 한신의 팔다리를 다 잘라 수족을 없애버리는 거죠. 군사 병권을 다 뺏었으니까. 이 계책이 바로 진평의 계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신 장군이 토사구팽을 당하게 된 그 빌미가 이 진평의 머릿속에서 나온 계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신이 굉장히 위태로운 인물을 한번 맞아요. 어떤 위태로운 인물을 만나냐면 유방한테는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정실 부인, 여치, 이게 나중에 여태우가 됩니다. 태우가 되죠. 그다음에 조씨 부인, 박씨 부인, 첫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유방이 이 첫 부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여치의 정실 부인하고 사이에 난 아들이 이제 태자였었는데 이 첫 부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첫 부인의 아들을 태자로 삼고 싶은 거예요. 또 첫 부인이 유방이 자기를 너무나 어여삐 여기니까 자기 아들을 다음 황제로 만들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부단히 욕을 한 거죠. 유방한테. 내 아들을 태자로 만들어 달라고. 유방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여치하고 척부인하고 굉장히 원수지간이 되죠. 그래서 유방이 죽고 여치가 정권을 잡았을 때 가장 원수였던 이 척부인을 아주 잔인하게 복수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중국 역사에서 굉장히 이 여태우가 중국 3대 악녀로 꼽히게 된 사건이기도 한데 이 척부 유방이 가장 사랑했던 이 척부인을 어떻게 하냐면 죽이는 게 아니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돼지우리에 넣어서 살게 해요. 그래서 인간돼지라는 말이 유방이 사랑했던 4번째 부인 척부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복수를 해요 여태우가. 근데 이런 사례인데 이제 그 척부인 아들을 계속 황제로 태자로 삼고 싶은 게 유방도 그렇고 척부인도 그렇고. 근데 이 유방의 태자를 바꾸고 싶은 이 마음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번케예요. 번케. 번케는 유방을 죽음의 위기에서 몇 번 구한 장군이에요. 그다음에 유방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방이 진나라가 망할 즈음에 의기합심했었던 동네 그 양아치 불량배의 친구 관계 번케는. 또 번케의 부인이 유방의 정실 부인 여치의 여동생이에요. 그 동서지간이에요. 유방하고 번케하고. 근데 이 번케가 가장 반대를 합니다. 태자를 바꾸지 말라. 가장 반대를 해요. 그래서 태자를 바꾸고 싶은 마음을 뜻을 이루진 못해요. 유방. 근데 이제 번케가 전쟁터에 이제 흉노족하고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을 때 번케를 싫어하는 사람이 그 모략을 깨야 합니다. 뭐냐면 번케가 유방 당신이 죽고 나면 유방 당신이 태자로 삼고 싶어 했었던 척부인의 아들과 척부인을 죽일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모함을 해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유방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태자를 바꾸고 싶은데 태자도 못 바꾸게 하더니 내가 죽고 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부인 그 부인의 아들까지도 태자로 시키고 싶었던 그 아들까지도 죽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번쾌를 당장 가서 목을 따서 이 목을 갖고 오라고 진평한테 명령을 내려요. 근데 진평이 이제 번쾌를 죽이러 가다 보니까 번쾌는 유방의 동서고, 그렇죠? 유방 부인의 여동생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황제가 되기 이전부터 마을에서부터 친구 사이고, 그러니까 한 나라를 만든 공신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방이 시켜서 내가 죽이러 가긴 하지만 이 사람을 죽이고 나면 유방이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 후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동서인데다가 고향 친구인데다가 후회를 하게 되면 명령은 내렸지만 죽인 사람이 그 명령을 수행한 사람이 진평하네. 그럼 나를 원망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유방이 죽고 나면 유방의 아들이 태자가 황제가 되고 그 태자의 엄마가 여태우인데 여태우 자기 여동생의 부인 남편을 내가 죽였으니 화가 나한테 미치거든. 그냥 미래를 안 내다본 거죠.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번쾌를 죽이지 않고 잡아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데리고 오면서 이제 명령을 어겼잖아요.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목을 따오라 그랬는데 목만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냥 잡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신을 먼저 보내요. 유방한테 죽이라고 했는데 동서고 주군의 동서고 당신이 죽이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결정하라 그러고 지금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라고 먼저 이제 서신을 보내요. 사신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번쾌를 데리고 가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유방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태우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 여태우의 이제 그 여동생의 남편 번쾌를 죽이지 않은 진평을 어여삐 봐서 아무런 화도 안 입어요. 그러니까 진평이 굉장히 그 성견지명이 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명령이지만 명령을 수행 안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처세라고 후대 사람들이 처세를 참 잘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진평의 또 그 뛰어난 그런 머리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방하고 항우하고 싸울 때 유방이 백전백패했거든요. 항우는 백전백승했고, 이 항우의 그 백전백승의 그 비밀병기가 누구냐면 범징이에요. 항우의 책상. 근데 이 범징이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진평이 범징과 항우를 이간질을 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냅니다. 그렇죠? 일단 범증이 항우에 반역을 할 것이다라는 소문을 초나라에 퍼뜨리게 하고 그래서 항우가 이 소문이 막 이렇게 도니까 진짜 범증이 이 유방 쪽하고 내통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내요. 근데 이 진평이 그때 사신을 보낼 것이다라는 것까지 다 미리 예측을 한 거예요. 이런 소문이 퍼지면 항우가 범증이 어떤 심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신을 아마 보낼 것이다. 근데 사신이 왔는데 이제 진평이 진수성찬을 차리게 하고 그 사신을 맞습니다. 근데 사신 얼굴을 보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아니 나는 범증이 보낸 사신인 줄 알았는데 나이도 어린 놈 항우가 보낸 사신이네. 그리고 명령을 다시 내려. 진수성찬을 패하고 그냥 밥 하나하고 반찬 하나 있는 상을 주거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항우가 보낸 사신이 딱 보니까 범증이 사신을 보낸 것처럼 나를 알고 진수성찬을 차려주다가
항우가 보냈다는 것을 알더니 막 나를 홀대하는구나. 그래서 그 사신이 항우한테 가서 그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항우가 범증에 대해서 의심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범증이 한나라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가끔 사신을 보내는구나. 그래서 범증이 갖고 있는 권력을 하나 둘 뺐습니다. 한꺼번에 뺐지는 못해요. 왜냐 항우가 범증을 거의 아버지처럼 존경한다라고 늘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범증이 그 사실을 알고 항우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모든 것을 사직을 내려놓고 귀향길 자기 고향에 내려가는 도중에 급사를 해요. 아마 열이 받쳐서 아마 뇌출혈로 죽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열이 나요. 이 항우가 자기 말만 들었으면 유방을 진작에 죽였을 것이고 홍문현 잔치에서. 근데 그 말도 안 듣고 자기를 의심하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화 때문에 화병으로 아마 뇌출혈로 저는 죽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진평의 계략이에요. 진평의 기다림의 리더십.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방이 죽고 여태우가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나이 어린 아들을 하고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여씨들을 세상을 만들어 여씨들을 다 왕을 시켜야 되겠다. 유씨 왕들을 다 빼고 중국 전역을 다 여씨 자기 형제 자매들로 다 채워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져요. 이때 이제 진평이 그건 안 된다라고 여태우한테 얘기해 본들 여태우는 뭐 첩부인을 돼지처럼 만들어서 할 잔인한 있거든요. 지가 암만 얘기를 해봐야 안 통할 것이다. 그래서 짐짓 이제 좀 정계에서 좀 물러납니다. 한반 물러나요. 이게 진평이 참 지혜롭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여태우도 이제 뭐 사람인지라 노안으로 죽게 됩니다. 죽었을 때 이 여씨의 그 위력에 눌려서 길을 못 폈던 유씨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유비의 후손들을 황제로 세워요. 여기에 이제 혁혁한 역할을 했던 것이 진평이에요. 그래서 이 진평이 빠질 때 빠지고 나갈 때 나갈 아는 지혜를 갖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처세술의 대가라고 이제 후세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여태우의 여씨들은 다 자멸하죠. 여치의 여동생 여수 번쾌 부인이었던 그래서 특히 이제 저기 진평이 굉장히 잔인하게 죽여요. 매질을 해서 죽인다 그래요. 이 모든 그 중국 역사의 인물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뉴스킨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뉴스킨의 캐치프레이즈 가장 아름다운 나를 만나다에 오늘의 나는 저는 선견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업자를 리크루팅하고 소비자를 관리하고 이럴 때도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의 사건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분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시뮬레이션, 선견지명,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하다 보면 아마 그 진평처럼 처세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진평 굉장히 장수하고 후손들도 굉장히 편안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진평의 선견지명 때문에. 우리가 뉴스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 이 사건 사고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런 선견지명을 갖는 노력을 우리가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뉴스킨 비즈니스의 달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뉴스킨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꼬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이후의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혜롭게 처세를 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